전력시장입니다. 이제 전력시장 같은 경우에도 참여자가 좀 여럿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국전력 특정 공기업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거래소라는 걸 통해서 시장이 운영이 되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어떤 유통상입니다. 밑에 있는 보유하고 있는 100% 발전 자회사들이 발전하는 발전사고요. 한국전력은 사실상 유통하는 송배전 사업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발전사도 똑같이 한국전력에게는 고객이고 자회사로 두고 있는 발전사들도 고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전의 전체적인 매출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개별 발전 사업자, 민간 발전 사업자의 수익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는 중요한 변수다라는 측면에서 한전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발전업의 좀 특성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한전이 이제 사오는 전력은 가격 순서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자재 주요 이제 발전소별로 원가를 다 측정을 해서 가장 낮은 것부터 비싼 것 순으로 순서를 매기게 돼 있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낮은 원가부터 특정 수요에 맞는 발전소까지를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전력을 시장에서 사서 수요자한테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그리고 석탄, 그리고 LNG, 그리고 그 밖에 기타들이 이제 이런 순서로 가격이 좀 설정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싸게 많이 도입을 해서 적절하게 정해진 가격으로 팔아야 한국전력에게 수익이 극대화된다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의 발전량 혹은 발전 설비가 많이 늘어야 한국전력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S&P라는 개념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 발전소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원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한국전력은 유통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발전사들은 발전을 해서 한국전력에게 팔아야 되는데 그 어떤 중요한 지표, 기준점이 되는 게 이 S&P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개념은 향후에 시간이 지나고 규제가 조금 바뀐다면은 개념 정의가 바뀔 수도 있고 용토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 메커니즘 자체는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서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는 용어가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라고 해서 약간 좀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만 한계 가격입니다. 한계 가격이라는 거는 가장 비싼 가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 세로축 수요가 되겠죠. 그리고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각 시간대별로 예상되는 전력 수요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을 겁니다. 새벽 시간대는 당연히 수요가 낮을 거고요. 그리고 낮 시간대는 수요가 높을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 수요에 맞춰서 발전소들을 대기를 시켜야 됩니다. 싼 거부터 비싼 거 순으로 대기를 시켜 놓고요. 그래서 새벽 시간대는 예를 들어서 석탄 발전소가 가동을 했다. 그러면은 그 석탄 발전소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발전소가 그 시간대에 시장 가격이 되고요. 마지널 프라이스가 됩니다. 반대로 낮에 중유발전소로 보시면은 이런 어떤 노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중유발전소가 가동을 한다면은 그리고 이 중유발전소에서 가장 비싼 가격의 설비가 이 시간대의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널 프라이스들을 가중평균을 하면은 S&P가 되고요. 이거를 일별로도 볼 수 있고 주간 단위로 볼 수 있고 월, 연 여러 가지 좀 스프레드를 벌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전, 석탄, LNG, 유류, 신재생 이런 순서로 돌아가게 되고 각 시간대별로 가중평균이다 보니까 이 시간대별로 걸리는 발전소의 비중이 중요합니다. 왼쪽의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탄 일부 있고요. 요 예를 들었을 때는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LN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LNG가 이 S&P를 결정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고요. 비수기 때만 살짝 그 어떤 석탄이나 이런 쪽으로 비중이 넘어오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LNG가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들이 한전한테 전기를 팔 때 얻는 수익은 절대적으로 LNG 발전소의 가격이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발전소들이 버는 돈이 LNG 발전소로 결정이 된다면 LNG 발전소의 주요 비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S&P라는 걸 보시면은 유가랑 동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NG가 S&P를 결정하는 빈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LNG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가스전에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도입을 할 때 가격 설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17년부터 미국이 LNG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헨리 허브라는 터미널의 가격이 지표가 되지만 그 전까지는 대부분 다 중동, 호주, 인도네시아, 기타 등등에서 갖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계약의 지표가 대부분 다 유가였습니다. 그래서 LNG 가격이 유가에 연동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S&P가 유가와 굉장히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그런 좀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4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유가에 S&P가 선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은 한 반년 뒤에는 S&P가 오르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발전사들의 수익성 지표인 S&P는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 반대로 보면은 한전 입장에서는 발전사한테 줘야 되는 돈이 많아진다,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타당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요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국가스공사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총괄원가, 적정원가, 적정투자보수, 이 적정투자보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요금도 해당 규제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금 기저, 투자 보수율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기요금 구성 요소를 말씀드리면요. 아까 가스공사와 마찬가지 맥락으로 적정 투자 보수 이런 개념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금 기저 투자 보수율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다른 부분은 요금 기저나 투자 보수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산식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 이 정도 외에는 개념 자체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종별 요금제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어떤 주택용과 일반용, 산업용 그리고 가격 추이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어서는 특이한 개인적인 소회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택용과 일반용, 산업용 비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용 비중이 한국 전력시장에서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판매량도 과반에 가깝고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비례해서 거의 반 이상이 산업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주택용은 한 15%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표, 요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재화에 부가가치가 붙으면은 최종적인 재화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이런 어떤 상업용, 일반용 전력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주택용 전력도 사실은 개별적으로 부가가치 상당히 다르게 부과된 재화들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대형 공장에서 전력을 수전받아서 쓸 때는 전압은 어느 정도 낮추기는 할 텐데 그 빈도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발전소에서 최종 수요처까지 이르는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콘센트에 220V 이런 전력들은 상당히 전압을 많이 낮추는 과정이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가가치가 더 많이 붙었다 보니까 가격이 더 비싸야 정상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로직이 잘 통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용 요금 상당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 상승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반면에 이제 산업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전력 시장에 있어서 규제가 잘 작동을 하고 있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아마도 높은 확률로 산업용 쪽의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됐지 주택용 쪽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앞서서 말씀드렸던 도시가스 영역에서 미수금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다라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뒤에는 이제 전력시장 쪽의 규제가 좀 잘 작동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과 앞으로 한전의 실적 그리고 방향 이런 거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